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김치와 최악의 궁합, 김치와 최고의 궁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효되면 나트륨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통풍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김치를 마음껏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치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많이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김치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의 진짜 효능과 함께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잘못된 먹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치의 대표 효능은 장 건강 개선입니다. 먼저 김치의 첫 번째 큰 효능인 장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100g당 약 1억에서 10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주요 유익균으로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과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균들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배변 활동을 개선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2013년 국내 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김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변비 발생률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젖산이 장내 pH를 낮춰서 나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또한 김치에 들어가는 마늘, 생강, 고추 등의 항균 성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김치의 대표 효능으로 항산화 및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김치의 채소 재료에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고춧가루 속 캡사이신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국내 암예방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김치를 꾸준히 소량씩 섭취한 사람들에서 위암 발생 위험이 20% 낮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량입니다. 많이 먹으면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니트로사민, 전구물질과 과도한 염분으로 인해 오히려 위암 발병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김치와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라면과 김치의 조합입니다. 짠 음식에 짠 음식을 더하는 것으로 나트륨이 과다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인데 라면과 김치 한 끼로 이미 이를 초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소금구이 삼겹살과 김치입니다. 기름진 음식에 고염식품을 더하면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 젓갈류와 김치의 조합입니다. 김치 자체가 젓갈을 베이스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추가로 젓갈을 먹으면 퓨린과 나트륨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네 번째, 짜장라면과 김치입니다. 짜장소스, 라면, 김치 모두 고염식품으로 신장 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김치찌개에 소금 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미 절인 배추가 짠데 여기에 간을 더하면 염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제 김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부입니다. 단백질과 칼슘을 보완해주며 김치찌개에 두부를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현미밥입니다. 식이섬유를 보강해주고 염분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양파입니다. 퀘르세틴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버섯입니다. 저열량 고식이섬유 식품으로 발효김치와 식감이 잘 조화됩니다. 다섯 번째, 생배추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짠맛이 희석됩니다. 이제 건강한 김치 요리법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염 두부김치입니다. 저염 배추김치와 두부 한 모, 양파 조금, 들기름 약간을 준비합니다. 배추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소금기를 일부 제거합니다. 두부는 끓는 물에 데쳐서 단백질 소화가 잘 되게 합니다. 팬에 들기름을 살짝 두르고 양파와 김치를 볶습니다. 데친 두부 위에 볶은 김치와 양파를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현미비빔 김치 샐러드입니다. 저염 배추김치, 현미밥 한 공기, 양파, 버섯, 생배추, 올리브유 약간을 준비합니다. 배추김치는 잘게 썹니다. 양파와 버섯은 살짝 볶아서 향을 냅니다. 현미밥 위에 김치, 볶은 버섯, 생배추를 올리고 올리브유 약간을 두르고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김치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신장질환, 통풍, 위험 환자분들은 과잉 섭취를 금해야 합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 권장량은 50g에서 100g입니다. 부작용으로는 짠맛으로 인한 나트륨 과다, 퓨린 함량으로 인한 통풍, 유발 가능성, 발효 중 곰팡이나 히스타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관법으로는 0도에서 5도 저온 보관, 김치 국물 위로 내용물이 나오지 않게 눌러서 보관,
덜어 먹을 때는 깨끗한 젓가락 사용이 중요합니다. 김치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효되면 김치의 소금이 사라진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발효는 미생물의 활동이지 소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김치를 먹으면 유산균이 무조건 장까지 간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위산에서 대부분의 유산균이 사멸됩니다. 신선한 김치, 갓 담근 김치가 유산균이 더 풍부합니다. 세 번째, 김치는 많이 먹을수록 몸에 좋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적정량인 하루 50g에서 100g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김치는 발효식품이지만 짠맛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김치는 유산균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적정량이 핵심입니다. 셋째, 김치는 두부, 현미, 생채소와 함께 먹으면 훨씬 건강합니다. 가장 중요한 팁은 하루 50g에서 100g을 드시되 젓갈이나 라면과 함께 드시지 마시고 신선한 김치를 우선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